그렇다면 과연 저희 직무에서 지금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취준생분들도 한 번씩은 다 보셨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먼저 대부분 편의점을 유통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백화점이나 뭐 마트, 슈퍼, 그리고 편의점 이렇게 카테고리를 묶어서 생각을 하시던데, 실제로 제가 편의점 회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걸로는 편의점은 유통 가맹사업이고요. 유통보다 가맹사업이 특히 더 중요한 회사라고 꼭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진짜 직무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채용 사이트를 보면 스토어 컨설턴트 SC라고 줄여서 아마 직무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저희 C회 SC는 영업관리자로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그렇다고 뭐 100% 영업관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게 아주 가끔 영업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SC가 하는 일은 크게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합니다. 현재 이미 점주님이신 분들 가맹계약이 끝나갈 때 이거를 뭐 어떻게 재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재계약 의사가 없으신 분들은 저희 다른 점주님을 모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 다른 점주님들을 찾으러 다니는 일을 저희 회사에서는 전환이라고 하고, 저희 경쟁사인 G사에서는 양수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본사가 임대차 계약을 해놓은 채로 점주들한테 전대 계약을 주듯이 운영하는 본부 임차형 점포인 경우에는 이렇게 재계약 의사가 기존 점주가 없을 때 새로운 점주를 저희가 점포 소개하면서 찾아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했던 영업관리자이지만서도 실제로 영업을 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채용 사이트에 없는 내용이라서 꼭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SC 주 업무는 아무래도 매출 상승을 위한 컨설팅 및 관리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SC는 약 10여 개 점포를 맡고 있고요. 보통 10개 중반 정도의 점포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매출 상승을 위한 일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컨설팅 통한 점포 개선 및 최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다양한 데이터 추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일매출이 전년 대비 하락하였는지 늘었는지, 점포 내 어떤 상품, 주류가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몇 %인지, 전체 100% 중에 음료가 몇 %인지, 담배가 몇 %인지, 또 각 상품별 하나하나, 아니면은 전체 주류, 아니면 주류 안에서 뭐 소주, 맥주 이렇게 나눠서 판매량이나 판매율을 볼 수 있고요. 또 판매율이 낮은 상품 리스트도 볼 수 있고, 계절별 판매 구성비도 볼 수 있고, 시간대별 매출도 볼 수 있고, 정말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데이터를 추출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중에 어떤 것이 이 점포에 필요한지, 내가 어떤 점포를 어떤 데이터를 추출해서 어떻게 이야기함으로써 어떤 컨설팅을 줄 건지,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매출이 떨어지거나 많이 올랐다 하면 어느 상품군에서 올랐는지 어느 상품군에서 하락하였는지를 보면서 사이를 분석해보고 어떻게 더 올릴 수 있을지 전략을 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점포 내 각 상품별로 판매 구성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점포는 주류 판매 구성비가 높은 점포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에 비해 이슈 상품, 최근에 저희 시유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공표 맥주, 말표 맥주 등등등등 각종 수제 맥주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구색이 많이 없거나 정말 판매가 우수한 어떠한 상품이 구색이 없다 하면 여기는 주류 구성비가 높은데 이런 쪽에 구색을 더 다양화하면 매출이 오를 수 있겠다, 그런 제안을 줄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제안을 줄 수 있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로는 공사나 집기 도입하는 업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보면, 생각해보면 저희 슈뿐만 아니라 GS든 세븐일레븐이든 공사하고 있는 모습, 혹은 어떤 집기, 냉동고나 진열대나 이런 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본 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점포를 최적화해주는 일도 SC가 이제 품이라는 회사의 서류를 결제받아서 여러 가지 협력업체와 연락을 해서 진행하는 일인데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작은 소형 점포도 많잖아요. 그런 점포에서 만약에 옆에 공실 운영하지 않는 점포를 터가지고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다면, 그건 이제 그 점포의 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장 공사를 하기도 하고, 확장 공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가 치킨, 피자, 고구마, 베이커리 이런 것들도 많이 팔고 있는데, 그런 걸 팔기 위해서는 즉석 조리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리실을 만든다던가, 창고를 터서 더 크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시식대가 기존에 몇 개 없었는데 창가에 시식대를 공사함으로써 시식 공간을 늘린다던가 하는 것들이 있겠고요. 냉동고를 또 도입해서 아이스크림이나 냉동 만두, 냉동 안주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그 점포마다 아쉬운 부분, 개선할 점들을 찾아서 공사나 집기를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저희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육의 일도 하는데요. 상품 서비스가 CU 안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제는 좀 익히 알려져 있지만 교통카드 충전도 있고 공과금 수납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어요. 최근에는 예약 구매 서비스라고 해서 도시락이나 여러 가지 먹고 싶은 상품들을 내가 원하는 점포에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요. 부통장 송감 서비스도 있고,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대로 숙지하고 익숙하게 해드려야 하는데,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분들이나 점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오퍼레이션 하는 것들을 좀 못해서 미숙지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부정확하게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아무래도 빠르게 제공이 되지 못하고 손님을 조금 점포에서 기다리게 한 다음에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좀 더디게 처리를 한다던가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상품을 점포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SC들은 각 점주님들이 미숙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재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클레임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편의점에서
시중에서 많은 상품들을 팔다 보니까 유통기한 지난 상품을 손님께서 사시는 경우도 있고요. 점포 위생, 점포 청결, 그리고 또 친절 이런 것에 대한 클레임 내용들이 좀 접수가 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은 CU 고객센터에서 대다수 바로 해결을 하지만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가끔의 경우라던가 SC가 개입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개입해서 빠르게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 최대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말 많은 업무가 있는데 막상 말하다 보니까 정말 내용이 길어져서 나머지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주 업무는 여기까지인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직이라고 하면은 보통 취준생들이 해당 점포의 매출 관리, 발주 관리 등을 가장 처음으로 떠올리실 텐데 사실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을 계약 만료에 들어간 점포의 다음 점주님을 직접 구해야 돼서 계약까지 끌고 가는 일이라던가 해당 점포의 건물이 나라에 강제 수용이 되었을 때 그 보상금을 받는 그 일련의 과정조차 영업관리직이 다 수행하게 됩니다. 매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밀린 페이퍼 업무를 처리하고 나머지 요일은 출근을 직접 본인이 관리하는 편의점에 들어가서 점주와 인사를 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중간중간에 본사에서 내려오는 취합 등을 처리해야 되므로 카페에 들어가는 일이 잦고 점포에 가서도 매출이 떨어진 점주님들과 컨설팅을 하는 업무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일을 두려워한다면 오래 하지 못한 일입니다. 또한 직영점을 맡고 있는 영업관리직 직원의 경우에는 직영점 내에서 채용되어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근태관리까지 모두 다 수행을 해야 하고 특수점을 직영점으로 맡고 있다면 그 해당 특수점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의 담당자들과도 수시로 소통하며 만나야 되는 그런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영업관리직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오래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는 건물주를 직접 만나서 월세를 인하하는 업무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점주뿐만 아니라 지금 매출이 떨어져 어려워하고 있는 점주님들을 돕기 위해 그 해당 건물의 건물주를 직접 만나서 월세를 인하하는 것을 협의하기도 합니다. 물론 월세를 올리고자 하는 건물주도 있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협의 부분조차 저희 영업관리직들이 전부 다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역량. 정말 많은 역량들이 필요하고 그게 뭐 꼭 다 필요한다기보다 사람들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이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저의 경우는 설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점주님과의 대면 상황에서도 설득이 필요하죠. 왜 아까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저희가 주류 상품이 잘 팔리는 판매율이 높은 점포인데 구색이 떨어지니까 더 늘려야 하는 건지, 계약 같은 경우에 왜 우리 CU랑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왜 이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점주님께서 이런 공사를 해달라 했는데 왜 할 수가 없는 건지, 여러 가지 대면 상황에서 설득이 필요하고 또한 점주님뿐만 아니라도 상위권자한테 예산 같은 결제를 받는 상황에서도 설득이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회사는 그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걸 집행하기 때문에 아까 예시로 들었던 공사나 집기를 진행할 때도 예산이 필요한데 점주님이 하고 싶은 공사나 집기가 있다고 해서 모든 걸 지원해드릴 수 없고 또 SC가 해보고 싶은 공사나 집기가 있다 해서 모든 거를 다 진행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상위권자분들에게 결제를 받아서 진행되는 일이니만큼 꼭 다른 점포가 그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꼭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점포에 이런 공사, 이런 집기를 왜 넣어줘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득이 충분히 역량이 있다면 상위권자분들께서 납득을 하실 것이고 결제를 해주시면서 이제 승인, 허가를 많이 해주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사 협력 업체와도 그렇고 대면 상황에서 설득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저는 설득력이 있습니다라고 취업준비생분들이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단순히 제가 설득을 잘해요 이런 것보다는 나의 설득을 잘하는 스킬이나 노하우나 방식이나 내가 설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뭔지, 그게 어떤 점에서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했더니 설득이 됐다라고 뭔가 납득하기 힘들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듣는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쟤는 좀 설득할 때 저런 포인트를 가지고 좀 다르게 접근하는구나, 혹은 저렇게 하면 정말 설득이 잘 되겠다 하는 뭔가의 포인트를 제시해주면서 내가 설득을 잘했고 잘한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고 설득을 해서 이런 결과, 좋은 결과를 이뤘다, 그래서 우리 BJ 프리테일 SC로서 이렇게 설득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어떤 업무를 하는데 기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서 BTS 교통카드가 출시된 적이 있었는데 일단 점주님들 BTS랑 방탄소년단이 같은 건지 조차 좀 제대로 인식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담당하는 15개 점포 중에서 한 6, 7명 좀 있으셨고 또 BTS 중에서 누가 인기 있고 총 멤버가 몇 명인지 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이거를 대체 왜 넣어야 되는지, 왜 내가 발주해야 되냐를 납득을 못하고 있는 분들을 요즘 얼마나 인기가 있고 얘네 BTS가 방탄소년단의 약자고 걔네들 중에 누구누구가 더 인기가 많으니 더 많이 발주를 해두시면 매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좀 드려야 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랑 좀 트렌드 같은 거를 많이 알고 다양한 나이대 분들이랑 대화를 많이 해보신 분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도 기대하는 역량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 책임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들어오자마자 담당자가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무직 같은 경우는 한 팀에 과장님, 대리님, 그리고 주임, 사원 이렇게 있으면 사원이 일이 어려우면 주임이 봐줄 수도 있고 그 주임도 그 대리한테 그렇게 도움을 받았을 거고 일을, 왜냐면 대리가 하던 일을 주임이 받고 주임이 하던 일을 사원한테 넘기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SC는 담당하는 지역 한 팀에 뭐 딱 10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영업부 기준으로는. 그러면 한 팀에 그 100개 점포를 한 6, 7명이 쪼개서 갔거든요. 인당 한 15개씩. 물론 처음에는 누군가가 맡고 있다가 그거를 인수인계를 받았겠지만 그 나한테 인수인계해줬던 전임자가 같은 팀에 있으면 물어보기 좋은데 퇴사한 경우도 있고 뭐 이익 부서가신 경우도 있고 다른 거냐 물어가신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딱 그 인수인계 받을 때 말고는 내가 그냥 그 점포 책임자가 되는 거거든요. 인수인계 받은 바로 다음 날에 그 점포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해결을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특수하죠. 그리고 대부분 다른 팀원 선배들한테 전화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같은 거는 물어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점포 담당자는 입사해서 바로 SC가 되면 바로 본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책임감이 있으면은 훨씬 좋다고 아마 회사에서는 평가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역량은 책임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들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전부 사람을 만나는 일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하다면 절대로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본인이 아무리 지금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막상 취업을 하고 저희 직무를 하게 되다 보면 성격이 바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들어가서 어떤 일인지 부딪혀보고 걱정하지도 듣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운전 같은 경우에도 서울권 영업관리직들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일들이 잦은데 그 및 지방의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못하면 업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을 꼭 배우고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 입사하기 전에 장모 면허만 있었지 운전을 해보지를 않았었는데 직영점 매니저 근무를 하면서 동기와 함께 운전 연수를 받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지금까지 무사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업과 영업을 잘하기 위해선 크게 3가지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 공감과 소통 능력입니다. 결국 사람 대 사람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기에 공감과 소통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처음 힘들었던 건 분명히 점주님에게도 도움이 되는 회사 정책이고 전혀 손해볼 것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싶어 하실까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던 점은 제가 너무 사측 입장에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점주님의 편에 서서 정책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 담당 점포의 주인이 되었다는 마음으로 정책을 생각해보니 왜 이렇게 반응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다 각자의 사정이 있기 마련인데 한쪽으로만 생각을 하니 반대쪽 생각이 공감이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떠한 것을 컨설팅할 때도 점주님, 점포 측의 편에서 한 번 더 생각과 공감하며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사의 정책을 하달받았을 때 이 정책을 회사 측에서 이해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표현이 있는 만큼 중간자 입장에서 얼마나 소통을 잘 해내느냐도 이 업무의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컨설팅뿐만 아니라 각종 계약 이슈로도 회사 점주님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요. 서로의 입장이 곡해되지 않도록 잘 소통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일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정직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함은 일을 함에 있어서 불분명한 사실을 바탕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생각대로 그거 가능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이런 식의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는 거죠. 항상 사실을 기반으로 말을 해야 하며 본인이 질문을 받았을 때 모르겠다 싶은 건 차라리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충 대답해도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더욱 많이 발생하며 그렇게 되면 담당자 입장에서 수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비추어 보았을 때 정직함은 굉장히 필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숫자에 밝으면 좋습니다. 이 재무직군도 아닌데 숫자라고 해서 의아할 수 있을 텐데요. 영업관리 직무를 하게 된다면 수많은 데이터를 보고 그만큼 많은 숫자를 보게 될 텐데 이런 숫자와 관련된 데이터를 보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숫자에 어떠한 난관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속의 숫자들을 보고 가치 판단과 방향성을 정해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숫자를 보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숫자를 정확히 본다는 건 신뢰감과도 직결되기에 숫자에 밝으신 분들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실 때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희 직무에서 지금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취준생분들도 한 번씩은 다 보셨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라고 해서 아이스크림만 파는 것이 아닌데 옆에 편의점이 있다면 일부러라도 그 옆을 차고 들어오는 게 지금 무인 아이스크림의 출점 전략이라 저희 편의점 업계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로스가 나더라도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간 인건비에 대한 부분보다도 훨씬 더 감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인건비를 지불해야만 하는 편의점에서 그 아이스크림 가게를 상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취합하고 있고 그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다 아실 4캔 만원 수입 맥주에서 현재는 와인으로 많은 트렌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와인에 대한 매출을 올리는 것도 올해 저희 회사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삼각김밥의 경우에도 도시락보다도 지금 올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간편식사 부분인데요. 삼각김밥의 경우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먼저 편의점에 들어가서 자신의 이사로 사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이 10년, 20년 시간이 지나 사회인으로 진출하더라도 CU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남기 때문에 삼각김밥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은 실정입니다. 저희 회사를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숫자로 나올 수 있는 스펙도 중요하지만 좀 더 많은 대외 활동 경험과 아르바이트 경험을 좀 전략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본인이 뭔가 주도적으로 진열을 바꾼다던가 판매 전략을 바꾼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본인만의 특별한 경험을 만들 수도 있고
당장 대외 활동을 하더라도 팀장의 역할을 해봄으로써 모두를 이끌고 지나갈 수 있는 리더의 역할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자소서에 녹아 내릴 수 있을 때 회사에 취업하는 게 어렵지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편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즉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좀 더 많은 다양한 대외 활동 경험과 본인만의 아르바이트 경험 등이 가장 사람들과 중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이 추구되는 시대에 편의점도 예외는 아닌데요. 상품 생명 주기가 과거에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4단계로 이뤄졌다면 최근엔 도입기를 거침과 동시에 쇠퇴기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상품 생명 중기 사이클이 짧아졌고 이에 따라 그때그때 새롭게 나오는 편의점 신상품들은 나오는 즉시 도입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상품들은 출시가 되면서 흔히들 많이 보시는 2+1, 1+1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신상품이 점포에 알맞게만 있어도 점포의 경쟁력을 함양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주기적으로 나오는 신상품에 대해서 점주님들에게 컨설팅을 진행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큰 핫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점포별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점포별 입지 특성이 있기에 신상품이라고 전부 점포에 구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 점포에 맞는 신상품들을 점주님들에게 안내를 해드려야 됩니다. 또한 상품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아웃도 중요해서 점포 공간의 효율성, 체화 제거에 대한 처리 방안도 같이 마련하여 점주님들에게 안내를 해야겠죠. 두 번째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친환경도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비집 리테일에 속한 직영점은 물론이고 많은 가맹점에서 일반 비닐봉투가 아닌 수지 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봉투를 도입해 판매하고 있는데요. 비록 친환경 봉투가 얼마시기까지는 긴 시간이 남았지만 그 전에 업계를 선도하고 친환경 봉투를 정착시키기 위해 먼저 몸소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도 친환경 일회용품을 개발했고 현재도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을 내기 위해 내부적으로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당연히 영업관리 직무들이 회사를 대표해 점주님들에게 설득할 이슈이며 저희도 점주님들의 업계화를 선도하는 편의점의 점주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 편의점을 유통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백화점이나 뭐 마트, 슈퍼, 그리고 편의점 이렇게 카테고리를 묶어서 생각을 하시던데 실제로 제가 편의점 회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걸로는 편의점은 유통 가맹사업이고요. 유통보다 가맹사업이 특히 더 중요한 회사라고 꼭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조금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언론에서 좀 흔하게 다루기에는 대기업이 약간 소상공인들 피 빨아먹는다?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그런 이미지를 조금 부축해 놓은 면도 있어서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SC로 근무를 할 때 CU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대기업이 우리 도와줘야지 같은 말을 실제로 엄청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CU라는 유통업을 프랜차이즈화해서 예비 점주님들 그리고 실제 점주님들 이 저희의 1차적인 고객으로 그 CU라는 프랜차이즈 자체를 팔고 있는 거고요. 또 그 CU를 좀 이미 사신 고객님들이 잘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본사의 전략이나 시도하는 방안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그거를 점주님들이 쉽게 이해하고 바로 적응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지금 저의 직무인 SC가 하는 일입니다. 이런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SC 직무에 대한 선입견 해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SC 직무라고 하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사람들을 많이 대면하면서 점주님, 공사협력업체, 본사, 각종 내부 직원들, 고객들, 여러 사람들 다 만나면서 힘든 건 맞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잘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또 좋은 점도 많거든요. 자유롭게 저희가 외근직이다 보니까 스케줄을 짜서 정말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점포, 내가 우선순위로 업무하고 싶은 것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자유도가 엄청 많이 주어진다는 점도 좋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인간의 어떻게 보면 천태만상을 보면서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적응력이랄까요? 대응력이랄까요? 그렇게 어떻게 사람들이랑 잘 어우러지고 잘 대할 수 있는지를 몸으로 겪게 되는 것 같고요. 정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얇고 넓게 많이 한다고 우리는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말 좋고 정말 SC에 대해 너무 힘들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예상외로 본인이 잘 해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즐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사실 제한된 시간 내에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10분의 1밖에 못한 것 같아요.